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무주택자 난리가 났습니다. 집주인 매물 거두고 난리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올해 정점을 찍고 내년부터 안정화되기 때문에 집값도 내년에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와 입주 물량 부족이 이어지면서 다시 상승세를 탄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국내외 악재가 지뢰밭처럼 깔려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대폭락 우려가 높다고 보는데 그들의 주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매 시기와 추천을 상담드립니다. 주말 전화 주십시오. 무주택자 난리 났습니다. 집주인 매물 거두고 난리. 자, 여기 보시면 집값 계속 이렇게 급추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희화화했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다시 상승한다. 부동산 시장 위축 흐름, 오히려 주택 매입의 기회라고 이제 서서히 언론들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집값 다시 상승. 이건 제 주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러한 주장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먼저 금리 정점. 금리가 꼭지를 찍었다. 이제 내려갈 일밖에 없다. 물가는 이미 정점 찍고 빠르게는 안 내려가더라도 안정화되고 있다. 22년 물가 꼭지 찍고 하락 중이다. 금리 인하 당연히 23년 이제 물가가 안정이 되면 금리는 정체 후에 계속 인하할 것이다. 자산이 안정될 것이다. 지금 주가 부동산 뭐 암호화폐 할 것 없이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시 또 상승 반전할 것이다. 선행지수인 주가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또 환율은 안정을 되찾고 있을 것이다. 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규제 완화. 정부가 규제 완화. 전국 모든 곳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역, 그 다음에 조정지역을 다 해제한다. 서울하고 경기도 해제하는 날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 정도. 자, 재건축, 재개발 거의 다 풀었어요. 사실상 철폐에 가까운 완화입니다. 분양권 전매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울, 전국 보통 분양권 전매 기간 분양했다면 7년, 10년 막 이러는데 이제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아니고 아마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 이 속도로 떨어지게 되니까. 자, 개발 호재. 호재가 이제 만발해가지고 입주를 하거나 막 또는 그 호재가 결국 실을 맺으면 집값이 꿈틀거린다. 자, GTX, 수도권 전철역 개통. 그러면 집값 올라갈 것이다. 서울 재건축 재개발 계속 분양하면 상승 전환한다. 자, 특히 주택 부족. 서울 같은 경우는 아예 땅이 좁아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공급 부족이다. 그리고 3기 신도시도 지금 조금씩 연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꾸 입주가 연기되면 지연이 되면 우선 당장은 주택이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 주택수 부족으로 집값이 뛴다. 자, 그럴싸한 세 가지 주장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실래요? 자, 정부 규제 완화 도대체 어떻길래 집값 상승의 불씨를 지르는 걸까요? 자, 국토부 장관의 집값 계산. 여기 보세요. 이제 정부 규제 완화, 규제 지역 해제, 1차 해제. 규제 지역이 6월 달에 지방 상당수 부분 지역들이 해제가 됐습니다. 2차 해제 9월 달 지방 아예 전체 세종시 조정지역 빼고는 지방 전체 수도권도 외곽 지역 거의 해제돼 버렸죠. 그런데 3차 해제가 이제 대단할 거예요. 3, 6, 9, 6, 9, 12월 달에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내년으로 봅니다. 23년 상반기 중에 서울 수도권 싹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270만 가구 공급. 자, 이 공급이 계속 적재적소에 이루어진다. 정상적 일정 진행. 주택 공급 270만 호. 근데 과정상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원자재가 자꾸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분양가가 미분양이 나든 어떻든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공급 속도. 분양이 자꾸 늦어지고 있죠. 미뤄지면서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원상태로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이 말은 정부의 이 규제 완화 부분들이 집값에 자극을 준다 이 말이에요. 상승에. 규제 완화, 거래 활성화, 여러 가지 규제와 제도 정상화, 규제 완화, 제초안, 안전진단, 정비사업 지금 상당 부분 없어졌죠. 그리고 음마가 지금 탄력을 받고 있고 세금, 국민의 지침 세금을 이제 올린다고 했는데 이것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를 보더라도 집값은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예측을 볼까요? 부동산 시나리오 A, B, C. A는 2022년부터 뭐 몇 년이 되든지 간에
적어도 2, 3, 4년은 대세 하락으로 빠진다가 A예요. 이미 이만큼 내려왔습니다. B. 자, 계속 내려가다가 23년 하반기부터는 올라간다. C. 늦어도 24년부터는 다시 대세 상승으로 뛴다. 자, 부동산 시나리오입니다. 지금은 경제 위기가 터진 게 아니라 경제 침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A 보면 22년, 24년 대세 하락. B는 22년에 하락 후에 23년, 1년 정도 떨어진 다음에 상승. 자, 24년 본격적 상승. 이 세 가지 주장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거실 거예요? 자, 이제 무주택자 매수 타이밍별 시세 차익 현황. 제 주장은요, 한결같습니다. 지금은 아주 위험해요. 하락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요. 대세 하락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2013년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왜냐하면 복합적 문제가 지금 한꺼번에 지금 터지고 있는 중이라서. 자, 저번에 제가 매도 타이밍, 지금 하락 과정 바닥, 이거에 따라서 매도 타이밍을 말했는데 이제는 무주택자들 매수 타이밍을 한번 제시를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에 따라서 시세 차익은 답이 나와요. 이건 너무 뻔할 뻔짜거든요. 집중해서 보세요. 자, 먼저 지금 최고가 10억 아파트가 있다고 봐요. 8억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럼 2억 싸게, 이제 8억에 매입하면 2억 싸게 매입해요. 그런데 대략 반토막 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저는. 자, 최고가 10억 아파트가 5억으로 결국 떨어짐으로써 3억이나 손실을 보는 거예요. 지금 매수하게 되면. 자, 그렇지만 결국은 이 5억 아파트가 10억을 회복하고, 그래요. 많이 뛴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 한 2억 정도 더 올랐다고 치고 5억이 12억으로 뛰었다. 결국은 3억 손실 후에 12억으로 올라갔으니까 4억의 이익을 본 거예요. 하락 과정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하락 과정상 지금 매입하는 게 아니라 좀 이따 매입하는 거야. 그럼 더 떨어지겠죠. 10억 아파트가 7억으로 떨어졌으니까 3억을 싸게 매입했어요. 근데 얘가 결국은 또 5억으로 내려가니까 뭐 2억 손실 봤다고 치자고요. 그렇지만 결국 5억이 10억으로 올라가가지고 자, 2억 손실 후에 5억 이익을 얻습니다. 결국은 자, 4억 이익, 이번에는 5억 이익 이렇게 됐네요. 이번에는 바닥. 자, 바닥장에서 잡았을 때 최고가 10억 아파트가 5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서 5억이 딱 잡은 거야. 이번에는 자, 5억 싸게 매입했네요. 그리고 10억이 5억 떨어진 상태에서 매입했으니까 손실이 없어요. 결국은 5억이 10억까지 올라갔으니까 올라가는 거 다 먹겠네요. 7억을 먹습니다. 어때요? 자, 4억 이익이냐 5억 이익이냐 7억 이익이냐. 바닥까지 기다리게 되면 이익 차이가 이렇게 크죠. 그래서 웬만하면 좀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계속 전세를 산다. 에이, 나는 관심 없다. 앞으로 이제 1분 짝 나는데 왜 집을 사? 이러면 1월 짝 날 가능성이 커요. 10억이 5억 손익 없고 10억 아파트 5억 하락, 이때도 매입을 안 하니까 손익 없고 끝까지 끌고 가니까 손익 없어요. 뭔 말이냐? 지금 매입한 사람은 결국은 4억이라도 버는데 끝까지 전세 사는 사람은 이익이 없기 때문에 결국 최고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결국은 무주택으로 가지 마세요. 집은 언제라도 잡아야 합니다. 타이밍이지. 자, 이제 무주택자 부동산 매입 세 가지 형태. 무주택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집을 매입하느냐? 지금은요. 자, 잘 들으세요. 자, 하락장 먼저 금매부터 보자고요. 1에서 5년 후 대세 하락. 그렇죠? 바닥장 웬만하면 최대한대로 많이 빠졌을 때 폭락장 금매를 매입하는 게 가장 좋아요. 특히 입지가 좋은 상급지, 서울 같은데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일 좋은 곳, 상급지, 대단지, 명품 아파트, 이 많이 떨어진 얘들을 중심으로 금매를 잡으세요. 갭 투자를 하든 빚 투자를 하든 또는 실거주를 하든 여기 보세요. 자신의 여건보다 공격적 매입, 즉 갭 투자하는 게 가장 많이 벌고 아니면 실거주 하더라도 이익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빚을 내가지고 하게 되면 더 많이 벌어요. 두 번째는 분양이 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특공 가점이 양호하다 그러면 서울 3기 지방 최고만 넣으세요. 최고 아닌데 나 보지도 마세요. 지금 떨어져도 좋으니까 기다려야 돼요. 당첨되면 아깝잖아요. 그리고 가점이 보통이다. 서울 3기 지방 좋은 곳들 넣어도 좋습니다. 다만 이것도 서울 3기라고 서울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대단지 기준이에요. 분양가도 고분양가가 아니라는 기준이고 3기 신도시는 대부분 무난해요. 또 지방의 좋은 곳들
이런 것들 좋은 곳 중심으로 넣으세요. 그냥 계속 떨어지니까 아무데나 쑥 집어넣지 마시고 그러면 망합니다. 자, 현재는 문제가 뭐냐? 아직은 집값이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고분양가고 미분양 난 것들 또는 세대수 적은 거 분양하는 것들 이거 무조건 금지예요. 얼마나 안 좋으면 이 시점에 미분양이 났겠어요. 자, 이제 하락장의 분양. 1에서 5년 지나면요. 폭락장이 되면 분양이 뭐 있어요? 분양권 미분양이 넘쳐날 거예요. 3기 신도시 서울도 미분양이 막 늘어날 겁니다. 서울 3기 신도시 지방의 가장 좋은 곳 중심으로 전매 제한 폐지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매를 하거나 아니면 입주 때까지 끌고 가거나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또 하나는 더 실거주 갭투자 여기에다가 분양 관련된 거 분양권 미분양을 하나 더 잡는 거예요. 또 돈이 있다 그러면 자녀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하락장에 자녀 매입을 안 해주면 언제 해주시려고요? 집값 폭등한 다음에요. 1억이면 들 게 나중에는 5억이 넘어가요. 돈이 1억이면 들 게 5, 6억 손해본다 이 말이죠. 자, 이제 부동산 주요 지표 보니까 심각합니다. 집값이 정말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먼저 거래량이 급감, 매수자 90%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열의 9은 사라졌어 매수자가. 서울은 700건 역대 취소를 했다가 이번에는 500건 밑으로. 두 번째 실거래 급락. 사실상 서울 이미 20% 분기됐고요. 수도권은 30%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빠졌어요. 최저가 매물보다 낮게 더 매물에서 가장 싼 것보다 낮게 거래돼요. 자,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국은 2배, 서울은 3배. 경쟁률, 계약률도 급감하고 있죠. 네 번째, 증여가 급감. 2년 8개월 만에 지금 최저인데 더 떨어지면 증여하려고 해. 지금은 계속 빠질 건데 왜 비싸게 내가 증여하느냐. 증여세 내가면서 증여를 안 한다는 것은 집값이 떨어진다는 증거. 경매도 급락. 계속 떨어지는데 내가 낙찰을 왜 받느냐. 지금 2년 5개월 최저예요. 지속적인 하락. 자, 주택연금 등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이 제일 비쌀 때다. 빨리빨리 주택연금을 받자. 내일이나 6개월 후면 더 떨어진다. 그러니까 주택연금이 급증하는 거예요. 1년 만에 36%나 늘어났어요. 갈수록 떨어진다고 전망하는 거죠. 매수 심리 18주 연속 지표에 따라서 20주 연속 이렇게 하락. 자, 주간 월세 시세도 계속 하락이에요. 부동산원, KB 시세, R114 시세 전국의 모든 지역이 다 급락. 경제 침체 지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경기인데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경제 성장률 둔화 이게 아까 이제 일부 학자들은 또는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 정도는 반등한다라고 예상하지만 저는 이게 1년 이상은 걸릴 것 같고요. 5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거 가봐야 돼요. 왜? 너무 복잡합니다. 경제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요. 자, 부동산 연도별 얼마나 뛰었는지 보실래요? 2013년에 4억짜리가 15년 5억, 17년 7억, 19년 9억, 13억. 정확히 말하면 12.8억까지 갔어요. 자, 그런데 이게 떨어진다. 2021년 13억짜리가 현재 이거 현재 9억, 10억에도 잘 거래가 안 되는데 그냥 넉넉 잡고 23년에 10억으로 떨어진다고 보자고요. 그럼 24년 2년만 빠지면 한 8억, 25년 6억, 결국은 4억까지. 예전 같으면 좀 이 반절로 봤는데 이제는 올라가기 전 시세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미 그런 아파트들이 하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집이 남아도니까 그러는 거예요. 꼭 이거 기억하셨다가 뭐 연도가 정확한 건 아니에요. 대략 장기간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신경 쓰시라고요. 자, 이제 부동산 매매를 판단할 때 자본을 판단하세요. 자본금하고 본인의 연봉하고 대출 이걸 극대화하게끔 해야죠. 두 번째 청약 조건, 나의 특공 또는 가점, 가능성. 문제는 하락장에는 이거 의미도 없어요. 다 돼요. 웬만하면 다 미분양인데 뭐. 그러니까 당첨의 목적을 두지 마시라고. 세 번째 타이밍 선정. 부동산 흐름하고 가격을 보면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가봐야지만 그래서 상담을 좀 받는 게 유리하겠네요. 자, 또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입지 선택. 서울, 수도권, 지방 중에서 또는 같은 곳에서 가장 상급지 내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 방법. 청약하느냐, 매매하느냐, 기타. 짬뽕을 하느냐. 자, 부동산 선택. 아파트냐, 비아파트냐, 기타냐. 뭐 볼 것도 없이 아파트 아니에요? 자, 발전성 판단. 호재 미래 입지가 좀 많은 곳들 중심으로 폭락한 곳을 고르면 되겠고, 투자성 판단. 실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게 확실하게 돈은 많이 법니다. 자, 이번에는 하락장은 누구에게나 기회다.
무주택자들은 막 춤을 추는 거고, 뭐 유주택자들은 아주 인상이 껌 씹은 얼굴이야. 그게 아니에요. 부동산 하락장에는 무주택이든 1주택이든 또는 상황에 따라서 다주택이든 누구에게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다 좋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하락장은 누구나 기회입니다. 뭔 말이냐? 자, 무주택자 집값 50% 하락, 유망지역의 분양권 미분양을 매입해도 되고 또는 하락한 거, 폭락한 걸 잡아도 되고, 무주택은 선택의 폭이 넓어요. 모든 규제가 사라집니다. 부양책도 나올 수 있어요. 주택수로 포함을 안 시킨다든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주가 폐지되고 청약도 그냥 아무 데나 넣을 수 있고 세금도 완화되고 대출도 왕창 해주고. 왜? 하락장에는 해줘요. 바로 이 네 가지 규제 풀립니다. 자, 하락장에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조건. 실거주를 하게 되면 2배, 갭투자나 빚투자를 잘하게 되면 10배까지. 자, 이번에 1주택자들은 집값 하락 시에 내 집보다 더 많이 떨어진 상급지라든가 더 비싼 아파트로 갈아타세요. 두 번째, 여유자금이 있으면 이거 갈아타는 건 기본이고, 분양권 미분양, 이게 나빠서 미분양이 아니잖아요. 하락장에는 미분양이 그냥 비일비재해요. 이거 하나 잡거나 아니면 자녀들 이거 해주세요. 단 확실하게 전망이 있는 것들 중심으로 하락장 무주택자의 절반 수준, 이게 무주택자의 절반 수준 정도는 수익이 가능합니다. 물론 돈이 같이 있다면 수익 비슷하겠죠. 다주택 법인은 조금 심각하긴 해요. 집값 50% 하락이면 주택수가 많을수록 손실이 커져요. 상승장에 임대주택 사업보다 똘똘한 아파트 정리하는 것이 좋다. 임대주택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끌고 가거나 말소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러기보다는 도중에 던질 수 있으면 조건이 되면 던져버리세요. 왜? 당분간 집값 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하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너 개가 떨어지면 이거 손실 커요. 다 벌어놓은 거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기회비용을 보고, 이제 한두 개만 끌고 가다가 기회비용을 보고 그때 또 잡으라고요. 금매, 분양권, 주택으로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이런 걸 잡으시라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요. 자, 이제 집값 대응, 매수와 매도, 주택 상황, 자본 활용. 자, 먼저 매수 매도. 매수자들은 특급 지역 청약, 폭락장의 금매 또는 갈아타기 또는 추가 매입, 자녀 매입 꼭 기억하세요. 매도, 지금 하락 과정, 바닥 언제 매도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근데 바닥이라도 매도해야 돼요. 왜? 바닥에 갈아타기를 해야 하니까. 내 거 끌고 가면 별로 못 올라가요. 자, 그 다음에 핵심, 바닥에 추가 매입하거나 갈아타기 하거나 자녀 매입을 하거나 1+1, 뭐 집 하나 더 잡고 분양권 미분양을 잡는다 이 말이에요. 주택 상황, 자, 무주택자는 현금 확보를 하세요. 특급 지역 청약, 폭락장 금매를 비교하면서 잡으세요. 뭐 하나씩 더 해도 돼요. 돈만 들면. 1주택자 반드시 매도 갈아타기 하세요. 빠를수록 좋아요. 매도는. 자, 추가적으로 또는 자녀 이름으로, 자, 다주택 빨리 매도하세요. 똘똘한 것만 보유하시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그걸 연구하세요. 자본 활용, 자, 가장 좋은 게 갭투자입니다. 수익 1등이에요. 거주가 폐질이기 때문에. 자산이 적은 분들은, 특히 많은 분들이야 뭐 실거주해도 되는데 적은 분들은 돈을 좀 불리하잖아. 빚투자 수익 2등입니다. 폭락장에 저축을 하지 말고 차라리 빚을 얻어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집을 잡아버리라고요. 그게 오히려 더 많이 자산이 올라가요. 자, 마지막으로 빚 없이 실거주하는 사람은 수익 꼴찌입니다. 특히 직장, 학군, 족쇄에 딱 채여가지고 무조건 그것만 찾는 사람들, 특히 젊은 분들이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수익에 신경을 안 쓰고 실거주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끌을 하는 거예요. 실거주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후회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아파트, 주식, 가상화폐, 채권, 자, 아무튼 다 추락하고 있어요. 이렇게 미래는 신이나 알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주요 지표 30여 가지를 분석하면 향후 부동산 전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